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 4월 17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의도 증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죠.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조차 공작이다. 모종의 공작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바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민 정무특임 장관설입니다. 오늘 그 TV조선 그리고 YTN이 잇따라 보도를 했고 발칵 뒤집혔죠. 일단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검토한 바가 없다. 그 인선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언론 공개를 통해서 한 3시간 만에 아침에 보도된 지 3시간 만에 박영선 국무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 김종민 정무특임 장관설. 그런데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취재를 하고 분석하고 보도 내용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게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제기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가 됐고 일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가 그러니까 증권 핵심부에서 어떤 의견 일치를 봤다기보다는 한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언론 보도에 터지면서 이런 거는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만약에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전격적으로 인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론에 흘러나온 것은 또 모종의 또 내막이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이 팩트냐. 박영선 총리, 양정철 실장, 김종민 장관, 이게 팩트냐 문제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따져봐야 될 것은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언론 보도가 터져 나왔을까? 아침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뿐이 아니고 다른 좌파 출신들을 내각이나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한다면은 그게 과연 적합한 일인가? 자, 그 3가지를 일단 따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팩터의 문제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왜 언론 보도가 갑자기 나왔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바른 길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그 3가지인데 먼저 이 팩트의 문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도 없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나오면 안 되는 일이다. 그 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개적으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또 했습니다. 박영선 같은 경우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어제 총선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를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또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국민 민생을 위해서라면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사 문제로 연결시키면은 반대편 진영에서도 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취지까지 강범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 안에서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검토가 됐다는 이야기까지도 저도 들었지만은 그게 이제 뭐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이 검토 대상이 됐다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 박영선 전 의원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때 오세훈에게 패배했죠.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 연설할 때 거기서 또 만났다는 이야기도 아침에 전해 들었죠. 그런데 이 선임연구원 이 자리가 원래 이번 학기를 마칠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6월 말이죠. 6월 말이면은 아직 5월, 6월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TV조선이 최초로 보도하고 그 다음에 YTN이 보도를 했는데 이 기사가 나오기 전날 어제 SNS를 하나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SNS에 본인이 학기가 6월 말까지인데 이 본인의 책 쓴 게 있죠. 반도체 주권 국가. 이 책을 쓴 것이 있는데 반도체 주권 국가. 이 책을 쓰는데 그 내용을 강의를 해야 돼서 조금 일찍 귀국할 수 있다. 6월 말보다. 조기 귀국서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곧 한국에서 뵙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그래서 박영선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한국에서 뭔가 역할이 있어서 빨리 오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SNS에 올리고 나서 이 TV조선과 YTN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장관 국무총리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닌가. 자, 이런 해석도 가능해졌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너무나 이게 바로 그 다음날 언론 보도가 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팩터 부분에서는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나왔는데 이게 이 박영선이 조기 귀국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던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오케이를 한 것이냐. 자, 이 부분은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지만은 뭔가 내부적으로 움직임은 있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팩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다음에 양정철은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 뭐 가까웠다. 그런 검찰 시절에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죠. 그 조국의 반대에도 이 문재인에게 양정철이 검찰총장으로 청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윤석열 당시 검사에게 총천에 나가보라는 말도 했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양정철 비서실장, 이건 너무 좀 앞서가는 이야기죠. 아무리 그래도 비서실장이면은 장관급을 넘어서 거의 뭐 그 총리와 비슷한 그런 위상을 가지죠.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리고 실세인데, 막전 실세입니다. 막전 맞고 다 실세죠. 그런데 비서실장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 이런 말이 지금 나왔는데, 자, 양정철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홍보수석에 앉히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또 오늘 여의도 정가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홍보수석. 원래 양정철은 이 홍보 전문가죠. 그 미디어 오늘 그쪽 기자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 쪽에서도 홍보 쪽,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어떤 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 쪽의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양정철이 홍보수석 정도가 검토가 됐었다. 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실장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다는 말도 동시에 나오고, 자, 이렇게 이제 팩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박영선은 실제로 검토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그 양정철은 홍보수석 정도가 검토가 됐다. 이것도 아이디어 차원. 자, 이건 이제 팩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언론 보도에서 왜 갑자기 이게 나왔을까?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옴으로 해서 사실상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아침에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여론 떠보기. 그러니까 실제로 여권 핵심부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하마평에 있는데 흘려서, 여론을 탐색하는, 과거 정권에서 이런 일은 많이 있었죠. 내정 단계에서 여론에 슬쩍 흘러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을 탐색하는,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여론 떠보기를 했다. 실제 검토를 했고 여론을 탐색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여론 떠보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방식이죠. 지금처럼 이 매체가 다양하고 적극 반응하는, 여기서는 여론 떠보기가 아니고 오히려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될 것도 일이 안 되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 떠보기는 이 과거 같은 그런 방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 그런 그 분석이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왔느냐? 일종의 파워게임 소리 여기서 나옵니다. 파워게임. 뭐냐면은,
지금 총리,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쪽에서 또는 굳이 그쪽이 아니더라도 여권 안에서 이 좌파 쪽에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판단한 인물이 이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이것을 낌새를 차리고 언론에 흘려줬다. 이것이 이제 무산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한편에서는 나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 보도가 왜 됐는지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적합한 거냐?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은 아이디어 차원도 안 되는 일이다. 안철수는 검토해볼 만한 일이다. 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영선, 박영선 경우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철은 너무 이게 앞서 나간 이야기인 것 같고, 박영선은, 과거에 이재명 공격수였죠. 그러니까 친문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공격수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고, 아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분당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따끔하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의제의랄까?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영선을 총리로 해서 이재명을 오히려 견제한다. 그런 효용성, 그런 효용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가 청거를 한 것 아닌가, 자,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효용성, 이의제의 같은 그런 결의 효용성을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도 제가 들었지만, 일단 제 의견은 보수 우파, 이번에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를 찍은 보수 우파 45%의 정서, 이것을 항상 인적 쇄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45% 기존 지지층, 우파, 유권자들의 정서를 감안하면은 이런 인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적 쇄신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좌파 진영 출신이라도 어느 정도, 전향을 해서, 공식적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전향을 해서, 좌파의 허점을 공격을 하고, 이런 식의 행보를 해왔다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자리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전향을 하는 듯한 그 모습은 안 좋은 겁니다. 그것은 상당한 후유증, 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박영선, 일단 이재명을 상당히 공격을 했지만은 제가 지금 찾아보니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도 싸잡아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이재명을 공격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이런 것도 같이 공격을 했고, 그리고 박영선은 상당히 개성이 강하죠. 개성이 강해서 만약에 국무총리를 시키면은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책임 총리, 과거에 이해찬이 노무현 때 했던 식으로 그런 책임 총리를 들고 나오겠죠, 당연히. 그냥 호락하는 총리를 하려고 수락은 안 하겠죠. 책임 총리를 들고 나오면 사사건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반기를 들고, 또 장관을 바꿀 때도 국무총리가 인사 재청권이 있으니까, 임명 재청권이 있으니까는 장관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존재감을 오히려 박영선이 부각을 하기 위해서 재청권을 행사를 하고, 그러면 극심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죠. 오히려 이게 화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박영선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이번에 최고령 국회의원이 된 박지원과 상당히 친합니다. 과거에 법사위
박남매 이래서 두 사람이 찰떡궁합을 보였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정치적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박지원은 최근 들어서 탄핵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 탄핵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일종의 시한폭탄을 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 입장은 이 박영선은 적절하지 않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뭐 데리고 오려고 하는 오자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그것은 폐기돼야 된다. 왜? 너무나 안고 가야 할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본인이 그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책임 총리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짐이 됩니다. 지금 당장 이 국회 인준은 받겠죠. 이 박영선을 하는데 민주당 이재명이 아무리 자기와 과거에 자기에게 비판을 하고 했더라도 그것을 부결시키지는 않겠죠. 그럼 국회 인준을 위해서 자, 국회 인준이 이 모든 걸 다가 아닙니다. 국회 인준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국회 인준이 문제라면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우파 45%,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를 찍은 45%가 동의할 수 있는 인물. 너무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거부감을 갖는다면은 그러면 좋아. 그러면 한 중도층도 좀 호응을 할 수 있는 인물. 우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강성이 아닌 모나지 않다고 평가되는 유연한 우파를 국무총리로 내세워서 같이 이 사람과 같이 일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러니까 흠결 없는 사람을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 이 흠결이 없어도 무조건 다수당의 힘으로 그걸 부결시켜 버리면은 그러면 중도층을 비롯해서 이 역풍을 맞게 됩니다. 이재명 쪽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국회 인준안 문제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 이걸 인준이 마치 최우선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처럼 국무총리 사실 지금 당장 몇 개월 없어도 충분히 국정 운영 다 됩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 많이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내세운 국무총리 두 사람을 그때 그 좌파 정당에서 연속으로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낙마시킨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인준에 너무 이렇게 목매어서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정가를 발칵 뒤집었던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이 비서실장설, 김종민 정무특임 장관설을 일단 오늘 그 상황으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